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하루 발생 온열 질환자 수가 200명까지 늘었습니다. 네, 프로야구 경기도 전면 취소가 되는 등 전국 곳곳 더위 피해가 느는 모습인데요. 사회부 김희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YTN 취재진이 계속해서 폭염 현장 취재하고 있는데 오늘은 쓰레기 수거 현장에 동행했다고요? 네, 오늘 저희가 수원 연무동 일대에서 매일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관리원들의 하루를 동행을 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 새벽부터 시작해서 오전 11시쯤 수거 작업이 끝났는데요. 관리원들은 집과 골목마다 쌓인 쓰레기를 일일이 뛰어다니며 수거해야 해 땀이 마를 새가 없어 보였습니다. 특히 안전모와 장갑까지 착용한 채로 계속 이동해서 충분히 쉬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현장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헬멧하고 이런 안정장비 착용하면 그냥 땀이 막 저절로 흘릴 정도로 되게 더워요. 그냥 체감 온도로 따지면 한 40도 이상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닌데 건강에 좀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앞서 그제 서울 한낮 주택가에서도 30대 집배원이 온열 질환 증상을 호소해서 병원에 옮겨졌는데요. 예. 당시 체온이 37도에 달했습니다. 같은 날 경기 양주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택배를 배달하던 50대 노동자가 열 탈진 증상으로 쓰러져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농민들도 걱정인데요. 충북 청주에서는 90대 농민이, 음성에서는 농약 살포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진 남성 2명이 숨졌습니다. 야외 작업을 하다가 또는 끝낸 직후에 숨져서 온열 질환이 의심되는데 당국은 낮 시간대 야외 작업을 피하고 어지럼증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장소로 자리를 옮긴 뒤 충분히 쉬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배달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굉장히 배달하는 사람들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요. 폭염이 길어지면서 프로야구 경기도 내일까지 전면 취소됐다고요? 네, 오늘과 내일 프로야구 전체 경기가 취소가 됐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 시 경기 취소 등 폭염 단계별 세부 경기 운영 기준을 마련한 지 하루 만입니다. KBO는 오늘 오후 1시쯤 폭염으로 인한 안전 우려로 양일간 예정된 KBO 리그와 퓨처스 리그 모든 경기를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내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고 향후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폭염 경보가 내려진 인천에서 SSG와 LG 경기가 열렸는데요. 20대 관중이 쓰러져 이송되는 등 중증 응급 환자 2명을 포함해 25명이 온열 질환을 겪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프로와 달리 아마추어 유소년 경기 같은 경우에는 폭염에 대한 지침이 따로 없다고요? 네, YTN 취재 결과 유소년 선수들의 경기는 별다른 규정 없이 폭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폭염 경보가 발효됐던 경기 성남시에서 예. 초등학교 야구부 간 연습 경기가 2시간 넘게 강행됐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모레 시작되는 봉황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부터는 폭염특보에 따라 이른 오전이나 늦은 오후에 경기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 대회에 대해서는 아직 폭염 시 경기 중단 등 관련 규정이 없고 연습 경기는 학교 간 협의에 따른 것이라 협회가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지금 매일같이 온열 질환자 집계가 새로 나오고 있는데 그제와 어제 연 이틀 하루에 200명 안팎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을 했어요. 네, 어제 하루 200명 가까운 온열 질환자 집계가 됐고요. 질병관리청의 오후 4시 발표를 보면 어제 하루 198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1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여름 누적 환자 수는 2,441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사망자는 모두 21명이 됐습니다. 세부 현황을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환자의 33.8%를 차지하는데요. 발생 장소를 보면 논밭과 작업장, 길가, 운동장 등 실외가 77.8%입니다. 네, 통계가 누적될수록 야외 활동에 대한 주의나 어떤 경각심이 필요해 보이는데 저희 취재진이 거리 온도를 직접 재봤다고요? 네, 어제 도심 노면 온도를 직접 측정해본 결과 고층 빌딩이 많은 서울 광화문은 살수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지면 온도가 50도에 가까웠습니다. 예. 비슷한 환경인 서울 강남 일대도 지면 온도는 40도를 넘었고요. 햇볕을 그대로 받는 한남대교는 지면 온도가 51도까지 올랐고 일부 도로는 60도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산 산책로는 33.6도까지 떨어져서 녹지나 그늘이 있는지에 따라 온도 차이가 큰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잠시라도 냉방객이 없으면 버티기가 힘든데 정전으로 인한 불편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며칠간 전국 곳곳에서 밤낮 상관없이 정전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밤 인천 효성동 아파트 단지에 전기가 끊겨서 370여 세대가 찜통 더위 속 밤잠을 설쳤습니다. 구육지책으로 차량에서 더위를 피하거나 손 부채질을 하며 버티는 모습이었는데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 1,800여 세대와 충남 천안 신방동 600여 세대 아파트에서도 정전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다만 아직 전력 공급 예비율이 10%대 중반을 유지하면서 전력 수급에는 여유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많이 불편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더위로 하천 온도까지 올라서 피해가 또 추가로 발생을 했죠. 네, 높아진 수온에 수생식물인 개구리밥이 대규모로 확산을 하면서 하천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남 나주 영산강 모습을 보면 개구리밥이 증식해서 강물 곳곳이 녹색인데요. 유해식물은 아니지만 수면을 너무 덮으면 다른 식물의 생장을 방해하거나 고사시의 수질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수원인 낙동강이나 대청호에서는 녹조를 일으키는 유해 남조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가축과 양식장 피해도 늘었는데요. 하루 사이 가축 17,000여 마리가 추가로 폐사했고 양식어류 피해 신고도 16만 마리 가까이 늘었습니다. 네, 피해 소식이 계속 전해질 때마다 좀 걱정이 큽니다. 지금까지 김희영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